안녕하십니까? 교실을 넘어 현실 속으로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여름을 잘 보내셨습니까? 수많은 인파가 지나간 뒤에 피서지에는 참 많은 일회용품 쓰레기가 남았습니다. 그만큼 일회용품은 자주 쓰이고 쉽게 버려집니다. 힘들면 쉬어. 참 따뜻한 말입니다. 하지만 이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습니까? 임계장, 보다자라는 단어를 접해보셨습니까? 임계장은 임시계약직 노인장. 보다자는 고르기 쉽고, 다루기 쉽고, 자르기 쉽다는 의미로. 이 단어들을 보면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얼마나 무시받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힘들면 쉬어라는 말 뒤에 숨어있는 의미, 어떠신가요? 노동자들이 무시받는 사회에서 무고한 희생자는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9년 8월 9일 서울의 최고 기온이 34도를 넘는 그 무더운 여름날, 서울의 한 대학교의 청소노동자가 그들의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한 평을 겨우 넘기는 좁은 방에서 창문도 에어컨도 하나 없이 더위와 싸운 그는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감옥과 다를 바 없는 시설에 그들은 당당히 휴게실이라는 이름을 달아놓았습니다. 우리가 모두 노동자인 이 사회에서의 이와 같은 노동 인권 문제는 특정 직업만의 일은 아닙니다. 2021년 5월 서울의 한 대형 병원 의사는 동료들에게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언론에 호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책을 꺼내 갈기갈기 찢거나 피해자의 옷가지들이 화장실 변기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재작년 말 전공의 시험 때 대리 출석 문제를 지적한 뒤부터 집단 따돌림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들을 피해 직원 식당을 가지 못하여 제때 끼니를 해결하지 못했고 이 밖에도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워졌다고 호소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소속 병원과 고용노동청에 진상조사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의 주장을 병원에선 개인 간의 다툼으로 치부했으며 고용노동청에서는 해당 병원으로 경고성 행정지도만 보내는 등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아침에 바쁘게 출근하고 늦은 밤 퇴근하는 것이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2016년 연간 노동시간 통계를 보면 스웨덴의 경우 우리나라의 절반 정도에 그칩니다. 반면 같은 해 기준으로 노동 생산성은 스웨덴이 한국을 월등히 뛰어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스웨덴의 노동자 복지 및 처우는 다른 나라 대비 매우 우수합니다. 전일제 노동자와 시간제 노동자의 차별을 금지하는 평등대우법을 제정하여 시간제 노동에 관한 인식과 복지를 개선하였습니다. 시간제로 전환한 노동자에게는 한시적으로 실업수당을 제공하는 등 경제적 지원도 아끼지 않습니다. 노동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니 직장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고 복지가 좋으니 능률도 자연히 오르는 것입니다. 1970년 11월 13일 서울 평화시장에서 몸에 불이 붙은 채 쓰러져간 남자를 아십니까? 그의 이름은 전태일입니다. 그는 대체 무엇을 위해 그렇게 큰 결심을 하였을까요? 전태일 열사는 노동자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은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50년이 지난 지금 하루 평균 7명의 노동자가 출근 후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2021년 역시 많은 노동자들이 그들의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의 월별 산재 사망 노동자들의 수입니다.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한 젊은 청년이 그토록 외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생명을 지키고 건강하게 일하고 싶다. 우리는 살고 싶다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교실을 넘어 현실 속으로였습니다.